유신독설 레전드 아18! 수육부인도 남친과 영화 보러 간다고 주둥이에다가 고추장을 바르고, 코나미도 엄마랑 한 잔을 겨누는 밤 불금입니다. 이런 조리뽕 같은 인생 정말. 금요일날 하루 종일 바빴는데 밤에도 이 3시간 자서 졸다가 또 이제 금요일날 또 주말 맞이해서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래기 같은 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 UCC 플러스 뉴스 까기 그리고 시청자 의견을 함께하는 멀티플렉스 프로그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 짜증나. 희숙대리님, 히스테리 대리님 왜 그러세요? 희숙대리야, 희숙대리. 히스테리가 아니라 지금 뽀뽀하고 싶다. 짜증나. 왜 이렇게 부장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지. 희숙대리님,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키스? 졸라 밝혀. 뭐래니? 그거 말고요, 질러요. 질러? 부장한테 아구빵을 질러? 아니요, 인터넷 노래방 질러팅이요. 채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나도 접속해야지. 못생겨도 잘생겨도 이제 스트레스는 지르세요. 질러팅 하루에 2곡이 무료. 여보, 우리 킹캣이 방에 너무나 건조해요. 가습기 위험하고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로. 킹캣 대가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수조를 넣으면 돼. 봐봐, 아마존 2000 이걸 넣으면 말이요, 가습기 기능, 수족관 기능, 방향제 기능까지 있어. 수족관 고기 뭐 이런 것들 수중공원으로 가면 되는 것이오. 정말요? 킹캣 대가리가 줄어들겠네. 그렇지.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으로 가세요. 고고싱 지금이니. 야, 심심해 죽겠다. 모바일 게임. 고릴라팡도 재미없고 뭐 재밌는 거 없냐? 야, 여기 유신이가 웹게임 엔젤페왕 홍보하던데. 에이, 뭐가 재밌어, 고릴라 새끼. 한번 접속해볼까? 황후 이어폰 만나다 우르르 쾅쾅쾅쾅. 웹게임은 역시 엔젤페왕. 졸라 재밌다. 열로 재밌다. 웹게임은 게임 엔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세상의 모든 찐따 병따들이 함께하는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정상인도 있습니다. 유신에게 걸리면 인생이 쫑납니다. 인생 마늘쫑처럼 짜게 만들겠습니까? 유신을 함부로 건들지 맙시다. 그러다가 전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과 기록 유신에게 도발하면 10개까지 만들어드립니다. 유신 건드리지 말자 캠페인은 대검찰청이 함께합니다. 야, 유신 좀 건들지 마. 우리 일이 너무 많어. 대륙의 영자들과 별창, 호구 새끼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의 정찰기가 떴습니다. 캡처당하면 세우셨답니다.
인터넷신문 사자TV 그리고 시민단체 클린UCC에서는 공동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캡처 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SINGO 신고 singo.sadatv.com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걸렸구나! 금 캐는 놈! 금 캐는 두꺼비가 7일 동안 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가자. 다음 순서는 코나미, 비만 부인, 보코보코 그 등등 일당들을 놓치지 맙시다. 이 캠페인은 조스바가 함께합니다. 아직도 대륙에서 별창들의 호구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후세, 자손만대까지 별창의 호구 새끼라고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효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에 집중합시다. 별창녀 별창냠 똥과 빨아봐야 똥냄새만 납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 정신차린 별창 호구협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흥이 나는 채널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오 신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시원하게 때려봐 쿨하게 때려봐 내가 맞아줄게 풍선 위에 서라면 내가 울어줄게 풍선 위에 서라면 소주를 원샷 소주를 마시고 대가리에 한 번 하면 안 깨지네 두 번에 박살내면 그것이 두꺼비 스타일 이제는 시원하게 때려야 할 스타일 이렇게 하면 구걸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한 달은 먹고 살지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지 시원하게 때려봐 쿨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쉬지 마시고요 쉬지 마시고요 요 때릴 때는 시원하게 덩기덕 덩기덕 요 버커버커 고깃집에서 덩기덕 덩기덕 시원하게 때려봐 형 동생 함께 죽여줘 헤이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Yo check it out yo 튀니지는 가야 돼요. 튀니지 튀니지는 영창가자 맑고 고운 소리. 네, 유신독설 할까 말까 고민을 한 1000번을 한 것 같습니다. 졸면서도 졸면서도 1000번을 생각해서 또 이제 주말 기다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이라도 유신방송 보자라는 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장글의 법칙 보고 이제 콩고개미한테 고추 물려가지고 이제 점점 기어오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금요일 날 사실 뭐 오늘 쉬어야 되는 주기인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클린 UCC 브리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갔죠. 네, 투부정 조사. 오늘 이제 코사이코 고소권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그냥 형사님이 좀
그 코사이코가 그렇게 재촉을 하시나 봐. 재촉을 그냥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담당 그 형사님이 꼭 좀 오셔야 된다고 해서 내가 빼가지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갔지 3시간. 근데 고소장을 좀 나한테 좀 의뢰를 하세요. 나한테 의뢰를 해. 준 법조인한테 내가 써줄게 돈 받고. 네. 제발 좀 나 논의하고 쓰란 말이야. 나하고 유신하고. 고소장을 또 했는데 볼 거 없이 제가 지금 새벽에 한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진술서를 또 작성을 해갔어요. 꼼꼼하게 그날 있었던 방송 내용 12월 13일인가요? 그때 새벽에 있었던 내용 요약하고 사실 1, 사실 2, 사실 3, 차차차 니나노 빙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빌레벨레 비치 발레벨레벨라블라블 그게 뭐 할 게 없는 거야. 저 메일 보냈던 거랑 온 거랑 다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하니까 이상의 캡처는 없다. 정말 빌리 음란물 나온 빌리. 아무튼 확실하게 좀 어필을 했고요. 그럼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이코 고소건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진술 1. 2012년 12월 13일 새벽 고소인은 유신이죠. 고소인, 그러니까 코사이코죠. 2012년 12월 13일 새벽 코사이코는 피고소인 유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유신쇼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중에 유신이 BJ 까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동영상을 봤다 라는 내용과 유튜브에서 유신 까루로 검색하면 해당 동영상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요거는 뭐 그날 시청자분들이 검색해서 구라 다 깠죠. 유튜브에서 유신 까루를 검색했더니 똥가루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콩가루도 유신 정권도 안 나오고 다 이미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우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신이 법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코사이코가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묻자 코사이코는 책임질 수 있으며 고소할 거면 한 달 안에 시원하게 한 달 안에 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고소하려면 녹취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럼 자신이 녹취비를 지원해 줄 테니 바로 고소하라고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15년 동안의 인터넷 방송을 해온 경험으로 당연히 농담, 뻥! 한두 번입니까 뻥이? 농담인 줄 알았고 그럼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뒤에 코사이코는 돈을 어디로 입금할지 유신과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전 유신에게 사자TV 후원 계좌 중 농협통장으로 30만 원을 입금했다. 제가 그 통장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지 않아서 당장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사자TV 국민은행 후원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바가 있다. 이게 팩트 1. 팩트 2. 피고소인은 유신은 입금을 확인한 뒤 12월 13일 새벽 고소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 했으나 고소인은 갑자기 엉뚱하게 생뚱맞게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피고소인이 통화 중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자신도 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자신에게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저는 화가 나서 바로 전화통화를 통했다. 자, 3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신이 BJ 까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봤다, 본인이, 코사이코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유신 까루로 검색하면 그 영상이 있다,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다 허위란 말이죠. 그러면 그 허위를 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 당장에 고소해봐라. 근데 내가 당장에 고소는 못한다. 시간적으로도 녹취비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 가까이 들리는데 그 비용이 지금 당장 어떻게 나오느냐. 운영비도 빠듯한데. 그랬더니 그럼 내가 줄 테니 빌려가 아니라 줄 테니 당장 고소해라. 근데 나중에 입금한 다음에 농협으로 잘못 입금된 거 당연히 주고 나머지 30만 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원 돌려줘라. 공개적으로 유신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농심 육개장에서 반신욕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말 같지도 않으니까 끊어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연락이나 홈페이지에 전화나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뭐 반환에 대해서 메일이 올 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지나서.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하루 지나서 고소인 연락이 오면 농협에 입금된 30만 원은 돌려주고 소송을 위한 30만 원은 서로 어떻게 할지 논의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방송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바로 고소한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저하고 상의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고소를 다이렉트로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하고 뭘 얘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야. 말도 안 되는 막 요구사항을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허위사실 얘기해놓고 그리고 바로 고소를 한 거죠. 바로 고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저 이제 그날 워미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찾아가지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BJ 까루에게 무릎 꿇고 그 얘기는 계속 안 들으려고 자기 얘기만 하는 방송하고 똑같이. 근데 그랬지.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후원 계좌기 때문에 설명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후원 계좌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게 나갔을 때는 그 증거 자료가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메일로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이메일로 요청을 해라. 그랬더니 안 보내겠다고 또 한 몇 시간을 안 한 2시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메일 보내겠다. 당장 붙여라. 알겠다.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보낸 사람 명이 둘리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보낸 사람이 둘리. 그리고 제목이 이체하세요. 스팸으로 걸렸어. 그래서 늦게 확인했죠. 나중에 왜 이렇게 안 오지 해가지고 혹시라도 봐가지고 스팸 메일을 봤더니 보낸 사람 둘리, 제목 이체하세요. 내용에다가 달랑 그냥 계좌번호 하나를 적어서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답변을 보냈죠.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옵니다. 기본적으로 후원 계좌 아주 그냥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후원 계좌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사에 들어온 돈은 후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거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야 본인 메일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핸드폰 번호만 확인되면 찍어주면 되지. 그걸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건 입증이 안 돼요. 핸드폰 찍어준 거는 입증이 안 됩니다. 정황은 되지만 그쵸? 예,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요청했을 때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환전할 때마다 신분증과 그 본인 명의 실명 계좌를 받는 거거든요. 캡처 파일을. 저도 늘 환전할 때 그걸 보냈으니까 상식적인 얘기고 그걸 제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사법 처리돼요. 이게 쇠고랑 차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준대는데 사기꾼은 기망할 목적으로 속여가지고 띄어먹고 도망가야지. 내가 그랬어요. 형사님한테. 내가 그 60만 원 때문에 도주범으로 보이세요? 응? 안 보이는데 도주범으로는. 누가 60만 원 때문에 15년을 언론사 대표를 하면서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0만 원 가지고 도망을 가겠느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돌려줄 텐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해주느냐. 나머지 30만 원도 논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BJ 까루에게 유신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허위니까 공식 사과를 해라 서면으로.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리고 고소 안 하겠다. 명예훼손 고소도. 아니 이렇게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돌려주겠다. 돈을 30만 원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매번 그랬으니까 맨날 전화해가지고 반말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한두 번 참았습니까? 고소를 해서도 수백 번을 했었지.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저도 참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메일을 2차례나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진술 를 정리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메일 보낸 거랑 증거 자료랑 정리를 해서 처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를 했으면 좋겠대. 그래도 대지를 해가지고 서로 누가 얘기가 맞는지 글쎄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날짜를 잡았는데 2월에 해외 가신대요. 또 사장님께서 나는 1월 말까지 약속이 다 미리 잡혀가 있는데 설날 앞두고 미리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그분께서 2월 1일부터 한두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어우 내가 울분이 그냥 아우 씨프리갈렐룰루. 그래서 지금 그 BJ 까루게에게 유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동영상이 있다라는 거를 맞고소를 해야 되나. 돈은 돌려주면 되거든요. 안 돼요. 사기죄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분명히 있고 하루 만에 방송을 통해서 의사를 밝혔고 메일까지 보내서 설명까지 했고요. 예. 돈을 띄어먹으려는 게 없고 내가 그 돈 띄어먹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본다고. 언제까지 까이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뭐 사과를 해라, 용서해줄게, 뭐 다 반환을 해라, 60만 원을 60만 원 반환하고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한테 사과를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허위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사과를 요청하는 경우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코사이코 사건은 그렇게 진행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대질신문을 제가 약속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 뭐 대질신문을 해도 만나요. 또 거기서 만나서 참 어색합니다. 이럴 때마다 맨날 4년 동안 저한테 반말하고 막말하고 했던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쩌겠어요. 형사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유신 독설 일부 클린 UCC 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망치 부인의 남자, 왕의 남자, 공주의 남자. 다음은 우리 BJ 망치 부인님의 남자가 있어요. 서울시 도봉갑 시의원이신 김용석 시의원, 망치 부인님의 남편분이시죠. 직접 부천에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거기까지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남편이 아닌가. 정말 부인을 위해서 그 먼 도봉에서 이 부천까지 말이죠 오셔가지고 정말 그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감사의 말씀. 아유, 시의원께서 그래도 서울특별시 시의원께서 저 때문에 부천에 또 방문까지 해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건 뭐 까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아니죠? 감사드린다는 말씀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오셨으니까. 자, 다음은 초록이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제출을 했죠. 내가 무슨 뭐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딩 중딩도 아니고 요즘 뭐 많은 숙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고장 여검사의 말도 안 되는 요걸 최초 공개합니다. Important 미칠증 와인 레드 와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유신이 여검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8시 반경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련된 전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모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에 대한 유신의 불복 반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피의자가 2011년 12월 24일 아침 8시 30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는 달랑 한 줄? 내가 그렇게 처맞고 1년을 뻗대고 이 줄을 하고 있었는데 달랑 한 줄? 요 센스? 심플? 요약? 너무나 간단한데? 자, 검사가 적은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2011년 12월 24일 아침 8시 30분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신의 반론이 계속되죠.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피의자, 폭행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유신 그리고 A모, Y모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유신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하며 이 때문에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게 빠졌다는 얘기죠.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하려 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술을 4명 중에 제일 적게 마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 좀 마시긴 했지만 컨트롤 하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일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성추행까지 당해 자신의 휴대폰까지 두고 간 피의자가 아침 8시경에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의 집에 휴대폰을 찾으러 와서 오피스텔 복층까지 올라간 사실을 보면 피의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신이 바지를 벗기면서 김우치 쓰고 있네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가방을 챙겨서 급하게 집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어겐 아니 어떻게 멀쩡한 상태로 다시 사자TV 스튜디오로 방문을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는 문을 열어주고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 검사가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 빠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온 휴대폰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세상에 양팔로 피의자를 감싸 안고 놓아주지 않아 몸부림치면서 함께 넘어져 구른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네. 유신의 반론 빠밤! 그러니까 여검사가 피의자 입장으로 다 진술을 해놓은 거야. 일관되게 대놓고 뽀드라지게 백두산 솟아오르듯이. 자, 저의 반론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Nothing! K1 경찰에서 진술할 때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다라고 진술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 어느 정도는 가벼운 진술을 변경했고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함께 넘어져 뒹군 사실이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창작이 막 바뀌어 내용이 쪽대본이야? 이 때문에 경찰서 담당 수사관도 대질신문 상황에서 자주 바뀌는 피의자의 진술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검찰 대질신문 때도 검찰 수사관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서 완전 쌩깠다는 얘기죠. 안 읽어서 쌩깠고 열도예요. 이미 여검사가 쌩깠고 열도로 요투 타고 가버리셨어요. 안 읽고. 그런 저의 이제 주장이죠. 자, 세 번째 여검사님이 아주 꼭꼭 타자를 눌러친 내용입니다. 빠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인터넷 방송에 초대되어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로부터 피의자의 학력 비하 발언을 듣고는 유리컵을 던져 깨트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의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경테 부분을 3회 때려 왼쪽 코 부분이 찍히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자,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의 국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조서만 읽어보면 이게 다 허위예요. 저는 동영상도 있어요. 방송에서 시청자 글을 읽고 컵을 깼을 때 저는 어디 안 다쳤냐? 괜찮다, 괜찮다. 술 취해서 한 건데 괜찮다. 분명히 그 동영상이 찍혔고 그 동영상을 증거자료 제출했고 여러 번 조서에서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검사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 아니 이런 내용은 허무맹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전혀 그냥 짜집기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앞에다가 유리컵 던져 깨트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경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엉뚱한 게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자, 반론, 유신의 반론입니다. 피의자가 일부 시청자들의 학력 비하 채팅글을 보고 유리컵을 방송 장비에 던져 깨트렸을 때 피해자는 많이 당황했으나 피의자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며 진정시킨 바 있다. 이는 당일 인터넷 방송 녹화 파일에 있어 증거자료로 입증된다. 또한 당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있었던 I씨와 Y씨가 목격했으므로 위에 적은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피의자에 대해 I씨와 Y씨는 피의자를 크게 야단쳤고 피의자는 마음이 상한 듯 자신의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에 평소 피의자와 절친했던 Y씨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지금 가면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피의자는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러 왔을 때 복층에서 피해자가 Y, 그러니까 절친했기 때문에 Y가 많이 화가 났다. 근처에 있을 테니 화해라.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그러냐? 라는 말을 했고 이에 피의자는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며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서와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아닌 진술하지 않은 엉뚱한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적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갖다 붙여놓고 조서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짜집기 해가지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이니까요. 새빨간 거짓말하면 전 처벌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여검사님께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쓰신, 온 마음을 다해서 쓰신 글입니다. 빠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안경테 부분을 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부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얼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왼쪽 콧등 부위에 찍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실과 피의자가 오른손잡이란 사실을 더해보면 오른손잡이인 피의자가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경테 부분을 때려치는 생기기 어려운 상처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집 복층에서 거실로 내려와 앉아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출력된 영상,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Y씨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수작을 부립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신의 반론입니다. 검찰 측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질신문 날짜를 정합니다. 뭐 그쪽하고는 피의자하고는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수사관이 날짜를 정해서 나와라! 1시까지 나와라! 나오라면 나와야지!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밤을 새워 일을 한 뒤에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혀 잠을 못 자고 나갔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약속한 1시에 검찰에 도착에 대기하고 있었다. 제가 먼저 도착을 했죠.
그러나 검찰 측은 3시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피해자는 옆에 의자에 앉아 기다리도록 대기실도 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잠 한숨 못 자고 온 사람을 옆에 의자에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3시간을 대기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쳐버리죠. 그러나 검찰 측은 3시간 동안 기다리겠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래요. 잘못했네. 피해자라고 썼네. 피해자는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고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에게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강요하면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서로의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강요는 하면 되는데 1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가 많이 제출됐기 때문에 또한 육체적인 피로에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저녁 7시가 넘을 때까지 상처 부위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라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이에 폭행 당시 상처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으나 왜 오른쪽이냐라고 했느냐며 피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오래전 일이고 많이 피곤한 상태로 혼동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으며 이를 결정서에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잠 한숨도 못 자가지고 옆에 3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왜 하자. 해라. 명령하듯이 여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된다. 이거 증거자료 너무 부족하. 왜 증거자료가 왜 부족하냐. CCTV도 있고 증인들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이런 게 여기서 입증되는데 경찰에서 입증이 됐고 검사 수사관 조사에서도 계속 말이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검사는 계속 증거자료가 부족하대요. 그래놓고는 나한테 1시간 동안 거짓말 탐지기를 제가 그랬죠. 그러면 꼭 필요하면 다음에 하겠다. 왜 첫 조사에서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을 다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오늘 조사했는데 그 조사 기록도 검토를 안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계속 강요하느냐. 무슨 이유냐.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강요하는 게. 그래서 제가 했는데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인가? 이거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피곤해 죽겠는데 식사도 제대로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가가지고 저녁 7시 다 됐는데 이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사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진을 제출을 했어요. 사진을 제출을 하고 다 제출을 했는데 자기들이 보면 오른쪽 왼쪽 나올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인데 왼쪽인데 오른쪽인 아니 무슨 개콘을 하고 있어.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같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닌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은 거짓말 탐지기로 강요하고 1시간은 왼쪽이니 오른쪽 놀이로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는 아니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상처가. 그리고 안경 끼고 있어. 오른쪽으로 하면 유리가 빠지면서 다칠 수 있는 거지. 아니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것도 안 들어보고는 그렇게 상처가 나기가 힘들다? 나 참 이제 여검사님이 의사까지 하시나봐요. 소견서까지 쓰시는 거 봐서는. 아니 의사의 소견서는 아무것도 없이 주먹으로 맞으면은 그쪽 왼쪽의 상처는 안 난다. 그런 기준이나 유리알 이게 지금 유리알이기 때문에 이 알이 나가면서 얼마든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오타가 하나 있네. 자, 5번째 여검사님의 활용 점정 하나를 찍습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올레. 5번째 한 줄로 끝내버리죠. 여기다 루시는 긴 반론으로 받아칩니다.
유신의 반론입니다. 피의자가 유신 I씨, Y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하려 했다는 진술은 경찰에서 증인 Y씨에 의해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이후 휴대폰을 찾으러 온 피의자가 위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당일 피해자의 집 CCTV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휴대폰을 찾은 뒤 복층에서 내려와 1층을 지나갈 때 여유있게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천천히 출입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성추행을 시도한 피해자와 바닥을 뒹굴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했던 피의자가 어떻게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걸어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 때문에 뒤를 따라 나올 수 없는 상황을 피의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천천히 걸어서 현관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거 동영상 중에 컵을 깨는 장면을 살펴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 앞에서 술잔을 방송 장비에 던져 깰 수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피의자의 잠재된 폭력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소 여부의 판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더 잘 쓴 것 같아. 이거는 준법조인인 유신이 더 잘 쓴 게 아니냐. 이거는 이거 저기 뭐야 유신이 직접 이제 로스쿨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검사와 법으로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스토리 공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고소가 2차 조사 저번 주에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한 여성분이 고소한 거를 아주 발로차 사커 발로차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추가 자료를 또 제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2차전 우리가 그 챔스 리그 2번 하지 않습니까? FA컵 홈에서 어웨이 홈어웨이. 그래서 뭐 두 번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 저를 믿거든요. 가서 개볍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이제 또 2차 쳐버리고 또 이제 뭐 다른 고소 사건이 있대. 근데 웃긴 게 내가 살다 고소 사건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소 사건인데 여자가 할지 남자가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아니 고소도 하기 전에 무슨 예고제야. 고소 예고제? 아니 고소 예고제 여자가 할지 남자가 할지 결정을 해봐야 되겠다. 협박도 아니고 무슨 예고제도 아니고 하셔요. 우리가 한번 세기의 대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가 듭니다. 꼬투리 잡아서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꼬투리. 참 웃긴 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얘기했던 사람들이 더 심해요. 그게 실체라는 거죠. 사람의 실체. 그 가면을 다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네들 이제 급한해서 못 놀아먹게 그 양면의 가죽들을 다 벗겨내도록 할게요. 본래 얼마나 썩었는가. 우리가 수국골통 하는데 이쪽 골통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천하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나를 까고 가라. 자, 그리고 2월 그렇게 있고 다음 주입니다. 1월 29일 화요일 날 초록이 사건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찌릿.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거짓말 탐지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겠죠. 일단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만남이 있습니다만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뭐 소개시킬 수 있으면 그때 브레이핑을 해드리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2월 8일입니다. 저희 조카들, 큰형 조카들이랑 정읍으로 기분 좋게 설날 명절을 가야 되는데 그날 망치 부인님 선고일이죠. 정말 정말 crazy. 그래서 그냥 부천 소풍터미널에서 표 끊어서 바로 그냥 가면 되는데 조카들 데리고 이제 가야죠. 저 교대역까지 가서 재판 선고 보고 기사 올린 다음에 조카들 밥 먹여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이렉트로 가야죠. 제가 좀 취재를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을 했는데 또 항소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2013년 개사년 정말 그 소송 전쟁입니다. 그러나 유씨는 힘든 와중에서도 대범하게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음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 자식의 그 부모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고 술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가지고 페루나라고 까이고 있는데 그 어머니도 말이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에나 자주 놀러왔던 여자애가 최근에 이제 안 오는데 그 여자애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걔 자살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의 자살했다 라고 발언을 하는, 정말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애드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세상에나 살아있는, 그래도 자주 놀러왔던 사람을, 여성을 왜 요즘 안 오냐라고 얘기하자 그의 자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타고난 입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입담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랩을 헌정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우! 페륜 두꺼비의 핏줄, 너무나 아름다운 핏줄, 주고받는 애드립에 살아있는 사람도 죽고 살고 오마이갓. 아들은 엄마에게 담배 심부름, 엄마는 자주 놀러 오던 친구 자살했대. 자살해서 죽었다. 어이구, 어떡하면 좋아. 그 집에 갔다가 안 나오면 자살했네. 정말 최고의 도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군요. 얘들아, 우리 집안은 말이야 핏줄이 있는 집안이야. 알아줘야 돼 니들이. 그 핏줄이 설마 저기 변방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들 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부입니다. 유신독설 1부 클린유시 브리핑 속가시 사건이죠. 이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자, 속가시 사건.
그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이 무마하고 말이죠. 초스피드로 한 달 정지, 원래 영구 정지거든요. 진오렌 버핏 경우에도 봐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성기를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영구 정지입니다. 그래서 진오렌 버핏이 절대 복귀가 안 됐었죠. 근데 소카시 사건의 주인공도 영정이어야 되는데 한 달 정지 만에 다시 잠잠해지니까 복귀해서 바로 모바일 BJ를 주고 또 바로 베스 BJ를 줍니다. 그리고 메인 광고를 비롯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이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의 이런 파행적인 편파적인 지원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 검찰도 말이죠. 이쁘게 봐주고 있어요. 이 소가시 사건에 대해서. 소가시 사건은 소가 남자의 성기를 날름날름 아주 입맛 다시게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격한 그런 놀림을 한 것인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를 했어요.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고 피의자도 인정을 하고 그러기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기소유예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랬죠. 까라. 이건 뭔 소리냐? 아무런 반성 없이 초호화 복귀를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애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2차례나 했는데 진술을 실수로 했다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어림없게.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방송을. 한 번을 보여줬다가 내리고 깔깔대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앙지검 수사관님께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기소유예도 행정처분이지만 처벌이다. 나중에 또 잘못을 하면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몰라요? 근데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 계속 했더니 1시간 설득하시더니 어쩔 수 없죠. 이거 써서 오세요. 아니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왜 반성문을 써요? 진술서를 그냥 4장 빽빽 거기 쓰라고 그래서 항고 이유서를 그냥 빽빽하니. 근데 진짜 나는 어떻게 예상도 안 했는데 단락을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유두리 있게 그냥 딱딱딱 2장 빡빡하게 딱 제출했더니 그냥 오케이 가지고 이제 그 소가시 사건도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아마 본격적인, 이거 재판 가면 기본이 벌금형이에요. 집행유예를 줄 수가 아니 고발인이 끝까지 하고 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도 제출을 했고요. 끝까지 주장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 기소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 준법조인이야. 요즘 뭐 가는 곳이 서울 고등법원,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 중앙지검, 뭐 서울 북부지 참 이거 가야 되겠어 지금 로스쿨을. 유스쿨이야? 아니 뭐 웬만한 건 짝짝짝 되니까 이거 뭐 변호사 사무실을 쓰질 않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나가서 개인 변호해도 될 것 같아. 검사 안 쓰고 말이죠. 검사분 안 하시고 쉬시라고 하시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신은 한번 진행하면 끝까지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쪽쪽쪽쪽쪽쪽 알았다 할 때까지 쪽쪽쪽쪽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저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시는데, 유신과 당신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신은 안 남겨요. 당신들은 여기저기 피해 흔적을 남기죠. 그게 당신들과 나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에요. Professional, you amateur, you fair.
유신승.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약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약점을 뭐 보여줘도 모를 거예요. 어디가 약점인지. 아무튼 뭐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으면 잘 될 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안 맡긴 사람은 정말 부실합니다. 변호사에 맡겨도 부실합니다. 자,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맡겨놓으면 병신 된단 말이야. 이것은 본인이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병신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가는 베스트 오브 우주 대병신이 된다 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상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주 뭐 유신과 진검승부를 할 때는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는 한 사람과 진검 대결을 할 때는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한 건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최소 3건에서 10건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과 진검승부를 볼 때는 끝장낼 생각으로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유신 독설 레전드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뉴스 까기 3부 시청자 의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뉴스 까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텔레콤, KT, 애플, 구글이 쌩까입니다. I don't know.